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예,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급 만든 새로운 코너죠? 또 코너 몇 개야 우리 이제 계속 나중에 막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코너 속의 코너 속의 코너. 코너에 또 코너. 네. 새로운 코너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 언니 너무 귀엽다. 엘리. 네. 아, 왜 이상한 나라의 엘리죠? 우리 엘리가 가는 내용이 뭐길래? 제가 생각보다 모험심이 강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막 모험심이 강해서 막 오지를 가고 이런 건 아닌데 네. 저도 약간 원래 언니랑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살짝 그 무게 아빠 닮아서 그래요. 이것도 우리 아빠. 약간 그냥 갑자기 뭐에 하나 꽂히면 그걸 막 가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막 약간 그런 게 없잖아 있어서 살면서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요즘은 되게 힙한 여행 장소가 됐지만 작년에 아이슬란드에 네. 제가 갔던 그 되게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아이슬란드를 여행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저희 방송 듣는 청취자들 중에 그 후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오늘 아예 나를 잡고 네. 나를 잡고 오늘 한번 이제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언젠가는 정말 아이슬란드 꼭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엘리 벌써 갔다 온 지 1년이 네, 한 1년 벌써 넘었죠? 좀 넘었죠. 네. 네. 하지만은 굉장히 인상이 깊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사실은 요즘도 가끔 이렇게 좀 도시 속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막 며칠 전에는 알린 피셔 와서 회사에서 막 우리 새로 라인 보면서 손가락도 이렇게 깍지 끼고 이렇게 쓱 보면서 막 이러면서 잘 모르겠어. 근데 왜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 이런 그럼 정말 한 몇 달 준비한 우리 멘붕이 오거든요. 막 그럴 땐 진짜 막 아우 막 저 오너 막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또 한바탕 휩쓸고 또 내일도 온다고 하고 막 이제 이러면은 이제 가끔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시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해 아이슬란드 기억을 떠오르면 또 이게 약간 되게 힐링이 아직도 그 여파가 그렇구나. 남아있어요. 네, 맞아요. 좋더라고요. 여행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갈 때는 어쩔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경우도 생기고 네. 아니면은 막 준비를 겁나 했는데 가서 준비한 만큼 고생만 직사게 하는 여행도 없고. 그죠. 오히려 준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맞아요. 고생. 그렇게 뭐 힘들던 아니면 즉흥적이던 그래도 항상 여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복잡하고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꺼내서 힐링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쵸. 진짜. 그게 생각보다 여운이 정말 오래 가서 맞아. 평생 가지 평생 네. 사실은. 그리고 좀 어떨 때 보면 되게 약간 마법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여행 다녀온 그 경험들이 순간순간 엘리 말대로 나를 이렇게 좀 리프레시 시켜준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또 제가 이 여행을 계획했던 게 생각해보니까 이제 미국에 와서는 짧게 뭐 국내나 국외 여행 가보긴 했는데 이게 보통 제가 오로지 저만의 휴가를 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친구가 결혼을 조금 뭐 다른 뭐 섬에서 하거나 이럴 때 뭐 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학교 때는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많이 못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취직을 하고 나서는 한정돼 있는 휴가 그죠. 수가 날짜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뵈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말 여유를 잡아서 8박 9일 네. 오로지 나를 위해서 가는 여행은 저한테 너무 절실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어디든 가야 되겠다. 떠나야지.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 이제 먼저 아이슬란드에 갔다 온 회사 네. 동료가 얘기를 해주는데 걔가 딱 한 말이 거기 가면 사람 볼 일 없고 사람이 만든 거 볼 일 없고 그냥 너가 8박 9일 동안 얘기를 안 하고 싶으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 딱 이러는데 그거야 나는 바로 지금 그게 바로 지금 내게 필요한 거야. 난 지금 탈출이 필요해.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딱 맘 맞는 친구 한 명이랑 둘이서만 이제 거의 한 반년 준비했어요.
여행 계획을 되게 오랫동안. 왜냐면 나는 생각보다 더 오래 준비했는데? 뭔 소리야? 아니, 한 1년? 아니, 그게 당신도 아니고. 아이슬란드 다녔어? 아니, 그게 아니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말을 되게 이상하게 했는데요. 더 오랫동안 한 것 같이 느껴졌다고요? 아니요, 더 조금 했다고 생각했었어요. 엘리가 그 6개월까지 준비한 줄 몰랐는데, 진짜? 나도. 난 그거보다 훨씬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그게 이제 친한 친구가 1월 달에, 그러니까 12월에서 1월 고 뉴이어스 끼고 갔다 오고, 저는 그 해 5월 말에서 6월 갔다 오니까 거의 반년 정도죠. 그 친구한테 정보를 듣고. 이제 걔가 갔다 와서 그 아이 얘기를 듣고, 이런 여행이 필요하다는 찰나에 걔가 먼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가, 근데 그 친구는 겨울에 가가지고, 아이슬란드를 전부 다 돌진 않았고 딱 한 부분만 봤고 저는 이제 여름 시즌에 갔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었죠.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거기 맨날 눈 있는 것만 봐가지고. 그러니까는 사계절이 있다고는 해요. 네. 근데 구라예요. 믿으면 안 돼요. 그게 구라야. 그거 믿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계절의 그 계산법으로 갔다가 이제 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을이랑 봄, 가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춥다고 보면 돼요. 그죠. 네. 왜냐하면 여름에 가도 뭐 만년설, 뭐 빙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워낙에 온도가 온도 차이가 이제 밤낮으로도 많이 나고 날씨도 정말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이제 아무리 여름에 가도 당연히 사람들 막 7월 한 달 막 정말 제일 더울 때가 7월이라는데 네. 아이슬란드가 그린란드, 노르웨이 그 사이에 둥둥 떠 있는 섬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워요. 그린란드 저 위쪽이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린란드 바로 옆에. 네, 그래서 진짜 춥기 때문에 일단은 사계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긴팔에 그러니까 방수된 옷 이런 거는 필수예요. 아이슬란드 여행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구나. 네. 그러면 거기 여름은 언제예요? 여름에 이제 여름 시즌이라고 하는 거는 6월부터 9월 중순까지예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캠핑장도 6월부터 9월까지 열고 그 시기를 여름 시즌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굴하죠. 왜냐면 추우니까. 반팔 안 되고 낮이 안 되고. 그럼 어느 정도 옷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온도예요? 여름이. 긴팔에 방수되는 윈드브레이커 정도? 네. 아니면 가디건 하나? 아니면 가디건 하나인데. 가디건 입기에는 날씨가 좀 그렇죠. 네, 왜냐면 젖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대책이 없으니까요. 네. 거기에 계절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제 아이슬란드 간다고 하는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는 방수되는 바지, 방수되는 자켓, 그다음에 방수 신발은 필수예요. 필수. 정말 없으면 안 돼요. 네, 안 그러면 정말 체온 유지 안 되고 다 젖고 그리고 워낙에 볼 것들이 거기는 뭐 폭포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옷차림은 당연히 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동부에서 거기를 계획이 있으면은 몇 월 달에 가는 게 제일 괜찮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 여행을 되게 그 나라 여름 여행, 그러니까 6월에서 9월 그때를 제일 추천해요. 거기 네. 여름 5월에서 9월. 근데 제일 비싸기도 해요. 그러겠죠. 그리고 반대로 비성수기인 겨울, 그쪽 겨울이라고 하면 이제 10월부터 슬슬 눈이 오기 시작해 3월까지 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이제 쨍쨍 해가 떠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없어요, 하루 중에. 아이슬란드. 네, 왜냐면은 이제 해가 금방 지고 늦게 뜨니까요. 그러니까 여행객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울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엄청 춥고 그다음에 계획한 대로 안 될 확률이 거의 100%예요. 왜냐면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도로가 아직도 거기는 이제 포장 도로보다 비포장 도로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획에 차질도 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비추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오로라가 있잖아요. 그죠. 겨울에는 오로라 볼 수 있죠. 그 오로라 보러 가는. 오로라를 볼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겨울 여행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륜구동 사륜구동 이제 빌려가지고 좀
더 모험적인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 여름에 갔다 와서 반대로 또 여름 여행이 좋은 게 해가 안 지잖아요. 그죠. 네, 이제 백야 현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 번도 안 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 번도 깜깜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새벽 3시도 약간 여기 초저녁 8시, 9시 약간 그 초저녁 8시, 9시 느낌도 아니고 왜 새벽 3, 4시, 한여름 새벽 4시쯤 해 동틀 것 같은 그 느낌? 그 푸른 시간. 네, 그게 제일 어두운 시간이고 다시 이제 새벽 4시부터 해가 뜨기 시작해요. 어머나.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이동을 함에 있어서 또 이제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다 보면 정말 나는 어디까지 그래 오늘은 여기서부터 저기 지금 내 목표 지점 관광지 뭐 관광 코스가 있으면 거기까지 가는데 중간중간 그냥 그 장면 그 순간을 이렇게 느끼고 싶은 네. 장소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8박 9일이라는 일정이 있었지만 되게 일정에 다르게 여기선 무조건 쉬어야 돼. 여기선 무조건 차 돼. 여기선 무조건 난 이 모먼트를 살아야 되겠어. 이런 순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계획대로 다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해가 안 지니까. 그지. 네, 해가 안 지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우리는 캠핑을 했기 때문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맞아요. 호텔을 예약해놨으면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고 또 체크인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 없이 캠핑을 하면은 아무 때나 가면 되거든요. 밤 늦게도 들어가서 그냥 캠핑 그러니까 그게 백야 현상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게 또 가능하겠다. 여기는 여름에도 캠핑장은 몇 시 이후에 못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어둡고 비 나오고 이러니까. 여기는 아니. 여기는 또 아이슬란드가 캠핑하기가 왜 좋냐면 캠핑장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캠핑장이 잘 돼 있는 것도 그리고 많이 있어요. 정말 곳곳에 너무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이 그러니까 또 좋은 점이 야생 동물이 없어요. 아이슬란드는. 추우니까. 그리고 벌레가 없고. 네. 그래서 벌레가 없고 야생 동물이 없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건 바람뿐이에요. 비바람뿐. 그렇구나. 대서양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것 말고는 다른 거는 이제 두려워할 게 없기 때문에 저도 머리털 나고 처음 해보는 캠핑이지만 왠지 이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으로. 그 중간중간에 호텔에서 하룻밤씩 자는 것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8박 9일이었지만 2번 호텔 마지막 날에 이제 자고, 왜냐면 이제 젖은 장비나 이런 걸 다 정리하고 또 무게도 줄이고 해야 됐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한 번, 그 다음에 4일 정도에 한 번 또 호텔에서 자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씻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좀 이렇게 좀 마음을 가다듬고 뭔가 그 호텔에서 자는데 너무 기분 좋았던 게 나는 아직 3일 동안 더 캠핑할 날이 남아있어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 정도로 되게 재밌었어요. 캠핑을 하는 게. 네. 와. 나도 가고 싶다. 그쵸. 어떻게 우리 엘리가 그 캠핑을 준비를 했는지 한번 그런 얘기들을 한번 6개월씩이나 준비를 했다는데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인 아이슬란드 정보를 좀 드릴게요. 아이슬란드는 영토 사이즈가 거의 우리나라만하다곤 하는데 그렇게 커요? 네, 우리나라보다 작구나. 네, 우리나라 남한 사이즈. 네, 남한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서울시 도봉구 인구보다 적어요. 서울시도 아니고. 서울시 만구, 서울시 도봉구. 3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어머나.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영토는 남한 많은데, 근데 그 인구의 절반이 그 레이카비키라는 그 아이슬란드 수도에만 모여 살고 나머지 절반은 흩뿌려져 있어요. 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즉 아이슬란드를 여행할 때 수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진짜 본토 아이슬란드인을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여행객이죠. 거의 나랑 마주치는 모든 이는 다 여행객이에요. 아니면 양과 말.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는 거의 최고의 여행지였죠. 사람 보기 싫고 말하기 싫고. 네. 그리고 그 안전한 나라 2위로 뽑힐 만큼 여행하기가 되게 안전하대요.
치안이 아주 좋고. 치안이 아주 좋고, 제 친구 말로는 아이슬란드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한 3명인가 4명밖에 없다고. 정말? 들었어요. 예.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행 갔다 온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위험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야. 이러면서, 감옥에 3명 있을걸? 근데 빵 훔치고 뭐 이러면서. 예. 그렇구나. 그리고 또 아이슬란드가 여행하기가 좋은 게, 이게 이제 쉽게 이해하면 제주도의 굉장히 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둥글게 그냥 아예 섬인데, 아이슬란드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이 섬 그 바닷가 근처 테두리 거기밖에 없고, 나머지 그 중간은 다 하일랜드라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거의 얼음과 아직도 끓고 있는 용암과 그리고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는. 그래서 거기는 거의 사람이 안 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테두리로만 사람이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포장도로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 포장도로, 그러니까 가장 큰 고속도로가 1번 도로 하나예요. 그게 그냥 삥 눌러요, 아이슬란드. 그래서 그냥 이 도로만 따라가면은 나라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링투어라고 하거든요. 크게 한 바퀴.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했어요. 한 바퀴 다 돌면서 딱 봐야 될 장소들을 하나씩 다 찍고 가는 거였죠. 네. 그래서 운전을 잘 못하는 분들, 초보자 운전자들도 굳이 막 이렇게 비포장도로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되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도로에 하더라고요. 차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도로에 거의 전방 1km까지 내가 끝까지 내가 내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그 기억나는 게,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도로가 쫙 해가지고 저기 한 1km에서 훅 꺾어지니까 내 그 도로 끝이까지 차가 하나도 없고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나밖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지금 여기 숨 쉬는 거 나랑 얘 내 친구밖에 없구나. 대박. 와. 네. 여기는 그럼 운전자가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아니, 여기랑 똑같아요. 여기랑 왼쪽. 똑같아요. 네. 영국이랑 가까워서.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폭포, 그리고 빙하와 빙산, 그다음에 용암 투어도 있대요, 실제로. 네. 그다음에 용암, 그다음에 이제 그 용암이 이제 흘러내려서 굳어져서 아직 만들어진 좀 기괴한 모양의 그런 돌산이나 약간, 그리고 그게 굳으면서 그 위에 몇백 년의 그 시간이 걸쳐서 이끼가 쌓여요. 그걸 라바필드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끝없이 펼쳐져 있죠. 진짜 재밌게, 멋있겠다, 정말. 정말 멋있고, 한 번도 이런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상한 그런 모양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서, 아직도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트롤의 존재를 믿는데요. 그런 요정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저는 그 8박 9일 동안 여행하면서 친구랑 계속 말했던 게, 갑자기 저기서 공룡이 뛰어내려와도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을 것 같아. 갑자기 여기서 트롤이 막 뛰어내려와도 뭔가 되게 막 믿어질 것 같아. 약간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이슬란드 정말 유명한 건 온천. 온천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강추해요, 이 나라. 어때? 이게, 온천, 이제 끓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온천이 많은데, 혹시 간헐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간헐천, 이제 조금 더 심도 깊게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슬란드 가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이 뭐냐면은 이게 땅 속에서 물이 너무 이제 뜨거워서 끓다가 툭 튀어나오는 거. 뻗어 올라가는. 근데 그게 정말로 한 아파트 8층, 9층까지 올라가요, 그 물이. 그 뜨거운 물이 막 끓다가 나중에 이렇게 우욱 해서 이렇게 불룩해지면서 갑자기 하늘로 빵 올라가요. 큰 소리랑 같이. 이제 그 장면,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처에 봤어? 봤죠. 진짜 신기하겠다. 네, 막 다 큰 어른들이 막 거기서 그 기다리다 막 물 뿌면 막 바보들같이 막 이러면서 뛰어다니고 물 맞고 막. 그러니까 이제 방수 옷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또 온천들도 있고 하는데, 아이슬란드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온천이 블루라군이라는,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거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는데, 저는 이제 첫날 도착해서 뭔가 되게 특별한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블루라군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정말 팬시하게 잘 만들어 놓은 온천이고, 실제로 이제 온천물 끌어다가 이제 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뭔가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되지? 로컬적인 느낌은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쩔치를 했는데,
아이슬란드 여행 하실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시크릿 라군이라는 게 있어요. 라군이라는 게 이제 온천 그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크릿 라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실제로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쓰던 그런 수영장을 지금은 이제 사람들한테 개방을 했는데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자연 그대로 정말 누군가가 땅을 파서 거기를 이렇게 벽을 약간 자갈 같은 걸 이렇게 메꿔 놓고 그래서 바닥은 아직도 모래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뜨거운 그 땅에서 끓는 물이 이렇게 파가지고 흘러내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쪽 수영장 같은 그 밑 옆에는 땅에서 뜨거운 물이 계속 뿜뿜뿜뿜뿜 올라오고 있고 그 물이 이렇게 그냥 흘러서 거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길 찾아서 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되게 좋은 경험이어서 비록 그 팬시한 곳은 못 가봤지만 대신에 여기를 시크릿 라군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아직은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저는 가기를 더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서 입을 때 수영복 입고 들어가나요? 네, 수영복 입고 들어가고 가격은 좀 비쌌던 것 같아요. 28불 정도 한 명당. 네. 근데 아이슬란드가 물가가 진짜 비싸요. 수입품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물가도 되게 비싸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좀 투어하고 이럴 때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는 못하고 이거는 꼭 해보자라고 했던 투어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온천, 그다음에 하나가 빙산 투어. 빙산 투어는 아무나 못 올라가요. 개인이 이렇게 빙산을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게 산 사이에 이렇게 정말 얼음 폭포가 얼어가지고 쫙 쏟아져 내리고 있는 그 빙산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전문 투어리스트들이 이제 이끌어줘야만 갈 수 있는데, 왜냐면은 그 사람 하는 말이, 이게 아직도 움직이는 얼음들이 이제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얼음들일수록 몇만 년이 된 얼음들이에요. 이게 몇만 년의 얼음이 쌓여서 또 밀고 내려오고 또 밀고 내려오고 이렇게 약간 얼음들이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움직이는 얼음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갈 때마다 길이 바뀌어 있거나 뜻밖의 웅덩이가 빠져 있거나 근데 그런 웅덩이 이제 잘못 빠지면 진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맨날 먼저 가서 다 어디로 걸어야 될지 다 트랙을 짜놓고 그 다음에 손님들을 이제 이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투어는 정말 제 삶에서 언제 한번 만년된 얼음 위에 서 있어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볼만 했지만 꼭 투어를 끼고 가야 한다는 거. 네. 그건 얼마 정도예요? 그거는 한 명당 한 90불에서 100불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면은 근데 그게 한 5시간을 걸어요? 하루네. 네, 하루 내내. 하루 코스네. 그래서 그 아이젠 같은 그 얼음 트래킹 그걸 딱 끼고 그다음에 폴 같은 거 주고 그다음에 약간 낫 같은 것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고 이제 막 가는 거의 이제 막 트래킹 얼음산을 올라가는 건데 진짜 재밌어요. 이제 설명 다 해주고 이게 왜 이런 얼음이 왜 이런 색깔이 나오는지 저 구덩이는 왜 빠지면 안 되는 저게 사실 이렇게 보여도 얼마나 깊은지 뭐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여기서 어떤 영화 촬영을 했는지 왕자 게임에서 존 스노우가 와일드링 만난 곳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 막 설명해주고 어떤 무비가 여기서 찍었고 어떤 장면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왜 얼음 이런 것도 다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그런 지리적인 이런 약간 그런 교육될 만한 그런 것들도 되게 잘 가르쳐줘서 되게 유익하고 재밌고 힘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애들 데리고 가기엔 좀 살짝 아니요. 애들도 많았어요. 그래요? 애들도 많아요? 애들도 한 8살 9살 되는 애들도 엄마 그냥 왜냐면은 이게 흐트러질 수가 없는 게 그냥 일줄 딱 서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사람들만 차곡차곡 가야 되는 거고 얼음이기 때문에 어디 이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고는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는 확실히 인지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가도 이제 부모님이 딱 이제 잘 이끌어서 간다면 전혀 위험할 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게 아이슬란드라고 하면은 또 유명한 게 말과 양이잖아요. 근데 아이슬란드 말들이 정말 웃기게 생겼어요. 아이슬란드 말들이 이제
동키보다는 조금 크고 당나귀보다는 조금 크고 말보다는 조금 작아요. 네. 그래서 약간 얘네 뭔가 프로포션이 좀 다리가 짧나? 뭔가 좀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 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머리가 다 되게 길어서 이렇게 네. 약간 약간 옛날에 개콘인지 어디 미니 있잖아요. 안녕? 난 미니라고 해. 약간 약간 눈에 가린 약간 복학생 오빠 같은 얼굴, 약간 뭔가 되게 애잔한 그런 표정의 말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리는 짧고 그래서 뭔가 웃긴데 멋있는 그런 애들을 이제 홀스백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서 했는데 야생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길들여진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뛰노는데 얼마나 얘네들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벌레도 없고 그러니까 냄새도 안 나고 뭔가 털도 되게 부드럽고 또 너무 크지 않으니까 부담스럽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그래서 홀스백 라이딩을 했는데 정말 신세계였어요. 그 왜요? 말을 타고 마치 내가 뭐가 됐냐. 에마 부인이 된 거 아니야. 에마 부인이 됐냐. 여기는 막 이렇게 저 미국에서도 해봤는데 여긴 그냥 이렇게 줄 서서 그냥 이렇게 약간 맞아요. 힘들어 지치고 막 콧물 흘리는 애들이랑 같이 말들이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콧물 막 침 막 줄줄 흘리고 있잖아요. 맞아. 근데 거기는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애들이 정말로 저희는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말대가 나타나서 쓴 적이 있어요. 그냥 야생 말들이 근데 사람들이 주인은 다 있대요. 네. 근데 주인을 볼 수가 있어야지. 주인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다들 나름의 표식이 있어서 누구는 누구네 집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흩뿌려져 있다고 정말 비둘기 뿌려져 있듯이 거기는 말과 양이 그렇게 뿌려져 있는데 이제 그런 애들이 때로 무리지어 다니다가 갑자기 연못에서 물을 마시고 또 무리지어 달려서 어디론가 가고 진짜 그림 같겠다. 절벽으로 가서 사라지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런 말들을 타는 거예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은 들여진. 근데 걔네들이 그냥 여기 미국에서 보는 그런 말들처럼 막 그런 애들이 아니라 막 자유롭게 사람을 싣고 막 벙벙 뛰어다니니까 근데 높진 않으니까 막 떨어져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드니까 뭔가 마음적으로 안정되고 그런 애들이랑 같이 막 바닷가를 막 뛰고 그랬더니 마치 제가 정말 뭐가 된 것 같았죠. 그래서 그것도 참 해볼만 했던 그런 투어 중에 하나였어요. 네. 돈을 주고 하는 투어는. 나머지는 그냥 자연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돈 들 일도 없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아끼자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숙소에서 정말 8일 동안 너무 많은 돈을 아꼈고 그죠. 캠핑하니까 실제로 캠핑장은 10불 15불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어머 진짜 싸다. 네. 그러면은 그 캠핑장 맵이 또 따로 있어요? 캠핑장 맵도 조금만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 아이슬란드 캠핑장 맵을 찾아보면 있고 또 워낙에 이제 아이슬란드 여행하는 사람들은 다 저 같은 마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약간 도시에서 지치고 뭔가 자연과 하나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좀 나를 좀 더 돌아보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언니. 자연을 느끼고. 네. 그래서 저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좀 서로 되게 막 이렇게 막 캠핑장을 가도 막 통기 다 치고 노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네, 잔잔해요. 잔잔하고 좀 이렇게 서로 그런 이제 상대방이 느끼는 그런 여유나 조용함을 조금 존중해주는 느낌 그런 걸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려고 가는 거니까 네. 서로 또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캠핑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늦게 가도 약간 사람들이 서로 믿는 게 있는지 막 캠핑 오너가 막 이렇게 막 눈에 쌍심지를 키우고 막 오는 사람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무인 캠핑장도 되게 많아요. 그냥 딱 통 하나 두고 그냥 거기다 돈 집어넣고 넣어라. 알아서. 네. 그래서 전 어떤 사람들을 봤냐면 살짝 얌생이 같이 이제 보통 7시, 8시면 다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돈을 안 받아요. 근데 늦게 막 11시, 12시에 들어오는 차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돈을 알아서 양심껏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냥 와서 잠만 자고 그냥 빨리빨리 텐트 쳐서 잠만 자고 다음 아침 일찍 그냥 나가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몇 명 보긴 봤는데 대부분은 그냥 양심적으로 다 돈을 내고 하더라고요. 그거 뭐 얼마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러게. 그렇구나. 이제 또 하나 신기했던 건 가끔 뭐 이제 제주도 한 바퀴 뭐 자전거 타고 돌고 뭐 자전거 걸어서 돌고 이런 사람들을 봤는데 아이슬란드는 나만 많은데 못하지 그거. 근데 그거를 정말 걸어서
아이스 하는 사람들도 봤고 저는. 진짜요? 네, 저 봤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도 봤고. 와. 근데 그게 여름이니까 가능하구나. 그게 여름이고 또 그냥 아무 데서나 펼쳐놓고 자도 뭐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캠핑장은 아이슬란드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아, 내 땅. 그래가지고 여기 네. 그냥 너네 와서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처럼 차는 이제 그냥 일반 승용차인데 그러니까 늘 텐트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닌 사람들은 캠핑카를 또 빌려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캠핑카는 또 이렇게 또 충전하고 이런 그죠? 그런 게 또 필요한 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또 따로 이렇게 이쪽은 텐트 치는 자리 또 이쪽은 그런 약간 캠핑카가 이제 뭐 찰지하고 이럴 수 있는 자리도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셋업 해놓고 네, 그래서 정말 재밌었어요. 보니까는 아이슬란드 그 캠핑카, RV 같은 거 해가지고 돈은 그 렌트가 되게 많더라고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네, 찾아봤었어 한번 엘리 간다고 그럴 때. 네. 그게 나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부 주도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든 줄 알았거든. 캠핑장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걸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진짜 나만 한데 그거를 다 그렇게 여행지처럼 돌려면 되게 스트럭처가 잘 돼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네. 네. 아이슬란드의 주된 산업이 관광업일 확률이 크네요. 금융업 아니에요? 금융업? 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슬란드가 내가 알기로는 금융업. 그러니까 네. 금융업도 그렇지만은 요즘 같아서는 많이 네. 유명해져서 관광 산업이 되게 활성화됐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번 러시아 올림픽 때도 올림픽이 아니라 그 왜 올림픽 축구 월드컵 때도 아이슬란드 팀이 이번에 꽤 잘했잖아요. 근데 막 알고 보니까 막 공무원, 골키퍼, 뭐 은행원, 뭐 스트라이커. 네,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아이슬란드. 옛날에 유럽 선수권에서도 한번 되게 히트 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알고 보면 얼음 위에서 축구 연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이젠 끼고. 혹대기 아이젠 끼고. 네, 그리고 또 아이슬란드에 가면 볼 수 있는 게 이게 또 되게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하루 동안 사계절을 또 보는 경험을 저는 했어요. 여기 가서. 왜냐면 어떻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 어떤 지역은 아이슬란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93번 도로라고 우리 왜 월터 미티 언니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월터 미티? 그게 월터 미티의 한국말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다. 그래? 네. 월터 미티의 은밀한 생활이 아니고. 아니요. 그게 야매다. 용의 국물 같은 거야? 용의 국물. 그런 거야?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라고는 영어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월터 미티라는 라이프 잡지사 이런 데서 일하는 남자가 어떤 새를 쫓는 그런 어떤 그 조류학자를 찾으러 아이슬란드를 가는 약간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삶에 대해서 깨닫는 근데 그 삶을 아이슬란드에 가서 이 사람이 깨달아요. 뭘요? 그런 약간 삶은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여기서 맨날 쫓기고 막 뉴욕에서 쫓기고 살다가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여기서 이제 유명한 장면이 이 월터 미티라는 이 남자가 뻥 뚫린 도로에서 그 롱보트 있잖아요. 그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타고 쭉 내려오는 그 장면이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그 장면, 이 영화가 있고 나서 이 월터 미티라는 사람이 그 롱보트를 탔던 그 도로가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네. 그 93번 도로라고 하는데, 그 93번 도로를 이제 가려고 이제 가는데, 이제 제가 갔던 시기는 아이슬란드에 파란 그 보라색깔 꽃들이 조금씩 필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1번 도로를 타고 막 갔는데 보라색 꽃들이 막 좀 초록이 보이고 꽃들이 막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93번 그 월터 미티 도로를 가려고 이제 93번으로 꺾어서 가는데 갑자기 안개가 막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개길을 막 거쳐서 도착했는데 호수가 꽝꽝 얼어 있고 그 위에 그 정말 약간 크리스탈 같은 얼음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긴 뭐지? 이러고 차를 세우고 이제 막
거기를 이제 구경을 했죠.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꽃 보다가 이게 뭐야? 무슨 짓이야? 웬 얼음왕국? 웬 겨울왕국?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얼음 형상도 조금 너무 막 저 안에 공룡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되게 오묘하구나. 오묘하게 반짝거리는 그런 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곳을 지나서 산을 이제 좀 이제 내리막길이 내려오니까 저 끝으로 조그만 마을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약간 생선 냄새 많이 나는 마을 하나가 보이는데 그 마을 이름이 세이디스 피웨르디르라는 마을이 세이디스 피웨르디르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정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꽃 봤다가 그 다음에는 안개가 끼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깡깡한 호수에 얼음이 떠다니는 그거가 나오고 다시 언덕을 내려가니까 조그만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을은 또 막 알록달록한 막 그런 봄같이 막 그런 꽃이 화사하게 펴 있고 마을들도 막 되게 막 호빗 마을 같이 막 그렇게 생기고 그리고 막상 내려가니까 또 아이슬란드는 약간 벽화 이런 게 좀 유명하고 워낙에 날씨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지붕 색깔 같은 거를 핑크, 자주색 이런 걸로 많이 칠해놨어요. 노란. 그래요? 네. 눈이 와도 잘 보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집들도 약간 그런 색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을이 나오는 그 경험을 그 93번 도로를 지나서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그 옆에 좀 가다 보면 또 939 로드라고 거기는 날씨가 허락해야만 갈 수가 있어요. 날씨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는 비포장 도로인데 저희는 날씨가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몰라 죽진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일단 갔는데 정말 비가 막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가자 하고 갔는데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정말 워낙에 유명한 도로긴 한데 날씨가 굳었으니까 아무도 안 왔는데 우린 그냥 간 거잖아요. 근데 날씨가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 도로는. 근데 그 도로는 뭐냐면 마치 느낌이 아이슬란드에서 제일 높은 곳까지 와 있는 느낌이에요. 귀가 멍멍할 정도로. 정말 꽤 높은가 보다. 네. 그래서 계속 꼬불꼬불 산을 타고 올라가면은 점점점 우리가 방금 보고 올라왔던 그 바닥의 그 길들은 저 밑으로 깔리고 정말 아찔할 정도로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약간 그 산들이 이렇게 층층이 산들이 되게 많거든. 절벽같이 층층이 산들이. 그리고 그 층층의 산들을 사이사이로 계속 폭포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점에 다다랐을 때는 저희가 산과 산 사이에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엄청 큰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반대쪽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 전체가 굉장히 약간 초현실주의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뉴질랜드의 좀 추운 버전? 뭐 그렇게. 네, 맞아요. 그리고 마치 아바타 그 세상 같은. 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산이 저쪽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이쪽 산 꼭대기에서 저쪽 산을 바라보는데 그 사이는 건널 수가 없는 큰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폭포가 정말로 그 속도나 그 웅장함이나 그 너무 정말 아찔할 정도로 깨끗한 물이 막 미친 듯이 떨어져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서 정말 말을 잃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지? 약간 이런 느낌까지 내가 꿈꾸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에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 장면을 내가 보고 여기서 같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이거를 다 담을 수도 없고 카메라에. 그치, 그런 것도 잘 안 남겨지지. 그러니까 사진을 그런 거 같다. 오히려 많이 못 찍었던 게 이게 사진으로는 아무리 찍어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포기하게 되고 그냥 그 안에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939 로드지만 엄청난 비포장도로예요. 자갈 막 튀고 막 꼬꾸라질 것 같은데 이러다 구르겠다 막 이런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삐꽁삐꽁 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도 날씨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못 올라가고 왜냐면 너무 안개가 끼면은 위험하니까. 네, 그리고 비포장 도로라는 말이 비포장 도로이고 안전바가 없어요. 옆에 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어이 이러면 훅 그냥 가는 거예요. 어이 하면 이렇게 훅 뚫어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허락 안 하면은 못 가죠. 왜냐면 아예 그냥 이렇게
끈때기 같은 거 하나로 딱 막아버려요. 못 간다고. 못 들어가. 약간 이렇게 누가 막 이렇게 봐서 막 이렇게 막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전은 우리의 몫이에요. 네. 죽어도 난 몰라. 네, 약간 그런 식이에요. 실제로 아마 꽤 많이 아이슬란드 여행하다가 그런 안전수칙이나 이런 거를 못 지켜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매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어떤 동네가 나오냐면 거기는 아이슬란드 이제 여행하면서 막 풀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일단 이끼밭도 많이 보고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많던 라바필드에 이끼 낀 그것 다 사라지고 네. 온터 빨간 흙이랑 노란 산밖에 안 나와요. 흑산. 정말 사막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동네가 나오는데 그 동네에 입성하는 순간 냄새가 무슨 냄새? 유황 냄새가 온천이 많은 미친 듯이 정말 막 이건 계란 썩는 계란이 냄새.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순 없다. 그 냄새가 나면서 그 노란색 흑산에 군데군데서 정말로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빨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유황이 섞인 그 이상한 돌멩이들 흙 뿌러져 있으면서 그게 또 이상한 기이한 막 이렇게 쉐입으로 막 아치도 만들었다가 뭐 삐집고 하늘로 찌르게 삐끗삐끗한 게 약간 찌글찌글하면서 올라갔다가 그런 동네가 나오는데 그 동네는 정말 그냥 그 영화 마스의 그 장면 같아요. 그런 곳에 가면 이제 막 유황 온천 냄새 막 나고 그래서 거기가 유황 온천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온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이제 온천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나는 피부를 위해서 온천을 할 거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게 저희가 묵었던 캠핑장의 물이 그 물이랑 똑같아. 샤워를 하는데 뭔가 되게 호사를 누리며 샤워를 했죠. 계속 그 유황 온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마실 물을 따로 샀었어야 됐어요. 그러겠네. 그 물 못 마시잖아. 네. 그치. 근데 이제 샤워물은 그 똥내 물, 닭똥 냄새 물이었다는 거. 그러면 정말 이렇게 피부가 약간 해줬어요. 제가 아이슬란드 여행하면서 씻기도 잘 씻긴 했는데 좀 귀찮아서 안 씻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비박 왜 밖에서 많이 자다 보면 사람이 귀찮아지지. 버즘도 피고 뭔가 막 이렇게 여기 볼 여기 빨개져서 약간 살얼음 같은 얼었다가 녹으면 이렇게 빨개져서 이렇게 가렵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하루하루 갈수록 뭔가 더 몽골 소녀 같이 맞네. 몽골 소녀 말 타고 뭔가 정말 내 자신이 몽골 소녀인가 약간 싶을 정도로 얼굴도 그렇게 변하고 이 땅을 정복하리라. 정복녀 같이 징기스칸의 후예. 그러니까 몽골 징기스칸의 후예. 뭔가 이렇게 변해갔는데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온천물로 유황물로 이렇게 씻고 이러면서 조금 더 녹고 피부도 보들보들해지고 그렇구나. 그랬죠. 그러면은 엘리 같은 경우에는 캠핑 위주로 이렇게 네. 7박 8일? 네. 8박 9일. 8박 9일 동안 뭐 이틀 빼고 뭐 주로 이제 캠핑을 할 계획으로 했었던 거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리고 일반 여행이랑 다르게 내가 뭐 캠핑장 가가지고 3박 4일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캠핑을 해야 되니까 요런 거는 꼭 가져가야 됐는데 내가 못 가져갔다 할지 아니면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챙겼는데 이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든지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6개월 동안 준비했으니까 그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고 리서치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많이 그죠? 했어요. 저는 웬만한 아이슬란드 정보 교환하는 그런 카페는 다 가입해서 다 읽어보고. 아, 그런 데가 있어요? 네. 한국에도 있어요? 네이버에 아이슬란드 네이버에도?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막 내 일정 써가지고 이건 어떤지 물어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이슬란드 바들이 좀 많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또 네. 얘기를 해주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미리 갔다 오고 몇 달 살아본 사람들도 있고 다 얘기해주고. 몇 달 살아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대박. 진짜 거의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그냥 꾸준히 계속 가는 하시는 사람들도 분들도 있어요. 있고. 너무 좋아서. 네. 그러니까 한 번 매니아가 되면 거기가 그렇게 된대요. 근데 저도 저는 항상 여행할 때 간 곳은 가지 말자가 제일 미치거든요. 왜냐면 안 가본 곳도 많잖아요. 그죠. 한 번 가본 곳은 잘 안 가게 되는데 여기는 다시 가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알아보기도 많이 했는데 가져간 것 중에 제일 유용하게 이거 진짜 매 순간 진짜 잘 가져왔다 했던 게 귀마개랑 눈 가리개. 백야니까. 그거 진짜 잊어버리게 되게 쉽잖아요. 근데 진짜 안 가져갔던
쓰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까먹으면은 비행기에서 달라고 그러면 주지 않나? 그렇기도 하는데 이제 뭐 베개 아까 뭐 얼마나 뭐 화나겠어. 그거 되게 괴로울 것 같아. 진짜 괴롭고. 그러니까 귀마개까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눈 가리개는 정말 최고였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엘리 귀막고 자요? 그러진 않죠? 아니요, 안 그러고 자요. 그래서 저는 귀마개까지는 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있었는데 눈 가리개는 꼭 했고 또 호텔들도 여기는 다 암막 커튼이에요. 그래서 빛 못 들어오게. 네. 그래서 귀마개는 꼭 준비해가고 그 다음에 목이 올라오는 방수 신발. 어디까지 올라오는? 그냥 이 발목까지 올라오는 네네네. 방수 신발 왜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발목에서 끊기는 거 말고. 네네. 왜냐면 워낙에 물 맞을 일 많아요. 여기 가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방수 관련된 것들을 좀 거기에 좀 투자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장비들이. 그래서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방수 신발 좋은 거랑 방수 바지 또 있거든요. 발목 그까지 진짜 촌스럽죠. 발목 이렇게 찍 해가지고 이렇게 고무줄로 맞아. 동여 매고 물 안 들어가서 속에는 레깅스 입고 겉에 또 그 방수 바지 입고 이래서 젖을 일이 되게 없었는데 정말 매 순간 되게 진짜 가져오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방수복들, 방수 신발. 왜냐면 신발이 은근히 비싼데요. 비싸요. 근데 이게 몸이 일단 내가 물에 노출이 돼도 젖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그게 갖춰지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여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말했다시피 폭포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막 이쁘다 이런 폭포가 아니라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폭포 뒤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 데도 되게 많아요. 정말로 막 미친 듯이 물이 떨어지고 있고 그 뒤로 막 이렇게 약간 살짝 폭포 맞고 들어가서 그 뒤에 동굴이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를 체험하려면은 몸이 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젖으면 안 되는 상황이면 못 가는 거고 저같이 막 다 젖어도 상관없는 그런 완벽한 무장 상태면 이제 막 맞고 들어가서 조금 더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2명이 가는데 전체의 버짓은 어느 정도였어요? 버젯이 이렇게 얼마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동부에서 가는 거는 한국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싸요. 네. 여기서 가는 게 5시간 정도. 그렇죠. 네. 영국에서 한 2시간 정도 더 올라가는 거리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비행기 표가 400불? 한 명당? 운 좋을 때 사면 그렇게 사겠더라고. 괜찮다. 그리고 겨울에 가면 200불대에서도 끊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아이슬란드까지. 나이스. 그래서 제 친구는 작년에 그냥 그 위켄드 껴서 롱 위켄드 껴서 한 4박 5일 정도만 그냥 한 바퀴 안 돌고 그 수도에 가서 온천하고 오로라 보고 눈 맞으면서 그 뜨거운 물에 몸 담그고 있고 그것만 4박 5일 하고 온 친구도 있어요. 그것만 해도 괜찮겠다. 야, 진짜 좋아요. 너무 이국적이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 표도 막 200불? 그치. 더 싸면 100몇 불에서도 사니까. 그럼요. 아이슬란드는 딜 많이 뜨거든. 괜찮다. 진짜 괜찮아요. 갈만해요. 네. 특히 사실 뉴욕에 있는 분들한테 더 유리하긴 해요. 왜냐면 한국에서 너무 머니까. 멀고 비싸지. 멀어지면 또 비싸고. 거의 한국 비행기표 2명 오는 비행기표로만 저희는 다 모든 여행을 한 것 같아요. 숙소 안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먹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먹는 거 진짜 중요한데 정말 바리바리 다 싸갔나? 저는 그 트렁크 하나가 냉장고처럼 다 싸갔구나. 근데 저는 진짜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의 이 기발한 인스턴트 식품 아이디어에 정말 감사. 제일제당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오뚜기 감사해요. 너무 감사할 곳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전 숙소 매번 몇 번의 그 캠핑장을 거칠 때마다 그 캠핑장에 저희가 거의 1바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뭐 먹고 있으면 진짜 침을 흘리고 우와 저거 뭐야 막 이러면서 냄새 또 얼마나 자극적이야 또. 왜 뜨거운 물을 붓는데 밥이 나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뜨거운 물을 붓는데 미역국이 나오지? 막 이런 거. 저는 정말 그런 거 다 싸갔거든요. 여기서 그 인스턴트 이제 뜨거운 물 부으면 잘 이제 막 제첩국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육개장 나오고 막 이런 거. 거기다 뭐 컵라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지퍼락 해가지고 왜 그런 뭐 미역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반찬, 막 장조림 이런 거 그런 거 다 이제 싸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저희는 매번 끼니를 정말 잘 먹었어요. 막 군침 돈다. 생각하니까. 매번 끼니를 너무 잘 먹고 막 너무 추운데 막 우리가 뜨거운 물 벗어 막 미역국 마시고 거. 있으면은 옆에서 막 백인 애들 오도로도 떨면서 식빵에 땅콩버터 바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나눠줄 수 없지. 이건 생존인데. 나눠줄 수 없지만 그 아이들은 보면서 계속 우리한테 넌 어디서 샀냐고 그거. 근데 이거 하나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네. 그냥 에이션 그로서리 스위스에서 온 애한테 아니면 뭐 독일에서 온 애한테. 그렇지. 거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내가 이걸 설명해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왔다. 누룽지 먹으면서 우리가 막 했더니 뭐 아니 근데 뭔데 뭐 왜 이렇게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 뭐 이제 뭐 설명해주고. 근데 걔네들은 정말로 먹는 거래 봤자 정말 통조림 소세지 왜 그 손가락 같이 생긴 소세지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핫도그 빵에 이렇게 얹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거 먹고 있는데 막 내가 보는데도 안 넘어갈 것 같고. 맞아. 땅콩버터 그냥 식빵에 발라서 먹고. 뻑뻑하고 그거. 그 추운데 막 그 비 다 젖고 막 이랬는데.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희는 진짜 가는 숙소마다 저 민망할 정도로 친구랑 나랑 좀 민망하다, 좀 미안하다. 너무 잘해 먹어서. 너무 잘해 먹어서. 물은 어떻게 끓였어요? 그 웬만한 캠핑장에 다 이제 전자레인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 할 수 있는 데가 다 있구나. 키친이 다 있어요. 키친이 다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물 끓이는 포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갔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전기가 좀 다를 거 아니야. 전기가 똑같아요? 꼽는 데가? 네, 똑같아요. 진짜? 네, 똑같았어요. 110V? 미국이랑 110 똑같아요. 똑같았어요. 유럽은 200V 쓰는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유럽이? 그렇지.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유럽이 220. 프랑스도 220 쓰는 데가 많지. 그거 이렇게 3개짜리 막 이렇게, 맞아. 3개짜리 이렇게 생긴 거. 네. 이렇게. 맞다. 돼지 콧구멍. 네, 맞아.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만 110V 쓰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도 참. 그러면은 우리 가스 버너나 이런 건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런 거는 안 가지고 갔는데, 그거는 가져갔죠. 이렇게 생긴 거, 코펠이랑, 그다음에 가스 버너인데 거기 브루스타는 안 돼요. 브루스타는 안 되고 왜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불 나오는 거. 네, 그거 가져가서 그것도 어차피 프로판 똑같은 개념인데.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인데 이 브루스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그거 이제 샀죠. 이제 셋업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벽 세워가지고 쇠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것만 있으면 뭐 못 해 먹을 게 없지. 물만 끓일 수 있으면. 제육볶음도 해먹고 막. 그럼. 그러니까는 물 끓이고 물만 끓일 수 있으면은 한국 음식이야 뭐 해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은 그러고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먹는 값은 물값이었겠네. 그럼 사실 물값이랑 먹는 그죠? 물값이랑 그다음에 이제 기름 차기름 그거 빼고는 저희는 다 뭐 여기서 일단은 트렁크 하나를 채워서 다 그런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걸로 싸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로컬에서 구할 수 있는 뭐 야채나 과일 같은 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뭐 10총 토탈 막 15가구 사는 그런 마을 나오고 막 그래요. 네네. 그런데 가면 이제 뭐 베이커리도 있고 조그만 슈퍼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가서 뭐 그런 간단한 식료품 같은 거 가끔 사 먹고 사기도 하고. 그렇구나. 네, 근데 물가가 너무 비싸서 웬만한 레스토랑 가면은 둘이서 그냥 먹으면 한 미국에서는 한 3-40불 낼 거 거기는 100불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기름값도 그렇게 비싸요? 기름값도 비싸요. 네, 한국 그래요? 같아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엘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차를 캠핑장으로 돌아다니면서 한 바퀴 쭉 도실 거면은 뭐 굳이 막 사륜구동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네. 그냥 하이웨이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전혀 필요 없었어요. 컴팩트하고 그냥 연료 효율 좋은 차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경제적이겠네요. 가장 그죠? 경제적이었어요. 그래야 컴팩트해야 차 렌트도 쌀 테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 이거 지금 아까 엘리 한참 얘기할 때 아이슬란드 렌트 가격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륜구동하고 덩치가 커지면은 가격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확 올라가더라고. 근데 이제 컴팩트하고 퓨얼 에피션시 좋은 거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 싸고 네. 그래서 그래서 확실히 저도 갔을 때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렌트카도 되게 많이 알아봤거든요. 여기저기. 일단 공항에서 픽업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2륜으로 할지 4륜으로 할지 왜냐면은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들의 추천이 되게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4륜 필요하다. 어떤 겨울에, 사람은 뭐 2륜으로 충분하다. 근데 진짜 막 그 사람 안 사는 아까 말했던 그 왜 하일랜드 지역 그 지역으로 막 투어를 막 해가지고 막 차로 강을 건너고 막 이럴 거 아닌 이상은 살은 정말 필요 없었고 여기 보니까 아이슬란드에 그런 안내도 있던데 이 차는 하일랜드 투어에 비적합하다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아 그래 2륜 컴팩트 이렇게 찍으면은 그렇게 나와. 아이슬란드에서 렌트하는 왜냐면 사이트가 그러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사료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중에 정말로 오지 약간 살짝 더 비포장 도로를 지나서 더 약간 하일랜드 지역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긴 하대요. 근데 그 길을 가려면은 강을 건너야 돼요. 차로. 네. 그런 곳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럴 땐 이제 이륜하고는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렇구나. 근데 그냥 저처럼 여행할 거면 2륜으로도 충분했어요. 웬만한 빗보장 도로도 다 갈 수 있고 덜컹거리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네.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카드 회사에서 이제 차를 하면 렌트 그 보험 포함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 옵션이 그런 걸로 가가지고 저희도 뭐 기스 좀 나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커버되고 전혀 그런 걸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아니 어떤 카드였는데 그런 뭐 체이스 그러니까 뭐 차 이제 렌트카 뭐 풀 그거 인슈런스 커버된다는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괜찮다. 다 커버됐어요. 네. 사실은 차 렌트하면은 그 인슈런스 값이 더 비싸잖아요. 어떨 때는. 맞아요. 그렇지. 미국은 특히 그런 경우 더 많지. 그죠? 정말 조그만 거 컴팩트하는데 그냥 빌리는 것보다 그 인슈런스가 훨씬 더 비싸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가 여기도 있는데. 좀 그런 게 좀 보이는데 그러니까 컴팩트는 보니까는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되게 랜덤하게 4월 달에 일주일을 렌트하는 걸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내년 4월 달에. 그랬더니 인슈런스가 전부 다 인클루드 돼 있는 거는 컴팩트는 40불에서 50불 포함되어 있는 거. 싼 사이트를 찾으면 한 20몇 불에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10몇 불을 또 인슈런스를 옵션으로 내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니까는 가격이 그 정도의 형성이 되네. 그러면 우리 엘리 그 아이슬란드 여행에서 혹시 주의할 점은 뭐가 있나요? 주의할 점 일단은 솔직히 여행 하지 말라는 거 진짜 안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렇지. 근데 진짜 아이슬란드는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는 밟아본 땅보다 안 밟아본 땅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들어가지 말라는 곳은 안 들어가는 게 정말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왜냐면은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암이 흘러내려서 그게 굳어서 이제 땅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 위에 몇백 년의 이끼들이 이렇게 쌓여서 그걸까 라바필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로도 보존해야 되는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그죠. 그들한테는 자연유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또 반대로 또 이게 이끼가 그 위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어떤 지형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늪인지 뭔지 모르는 거지. 혹은 정말 밟았는데 이게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린 거기 때문에 정말로 땅으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꺼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냥 모르고 처벅처벅 걷다가 정말 훅 꺼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그런 걸로 옛날에 사고가 몇 번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몇백 년 쌓인 그 이끼가 정말 밟으면 너무 부드럽고 폭신폭신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관광객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떴어. 점여다가 어머나 바닥 푹신푹신하게 한다고 바닥에 깔은 거예요. 그게 뭐 텐트를 치는지 뭘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게 지역 뉴스에 크게 한번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뜨거운 아직 끓고 있는 땅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사람을 녹일 만큼 뜨거운 물이 땅에서부터 솟아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거 약간 이렇게 쳐놨는데
저도 매번 느꼈지만 이게 견고하게 쳐져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게 견고하게 이제 관리를 하려면 관리자가 필요한데 그만큼 없잖아요. 인구가 없잖아요. 거기는 공무원 골키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해놓고 사인으로 이제 절대로 하지 마.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이렇게 써놨는데 옛날에 어떤 관광객이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발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날아갔나? 발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엄청난 화상을 발에 입었던 거죠. 네. 그걸 누구한테 탓할 수도 없겠다. 자기가 바보 같은 짓 했으니까. 어떡해. 그런 이제 그런 주의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정말로 이게 자연 광경에 홀리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여기에 홀렸구나 이 광경에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홀린다고 차를 그냥 무턱대고 세워놓고 홀려 있으면 진짜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도로만 있지 이렇게 갓길이 없어요? 갓길이나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저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냥 도로 위에 차를 세워놓고 막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 도로가 이제 1차선 도로예요. 가는 이쪽 방향 하나 저쪽 방향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워놓으면 이제 막히면 빨리 빼주면 되는데 가끔 이제 워낙에 지형이 꾸불꾸불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고 워낙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뒤에 오는 사람들이 좀 무신경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차 사고가 되게 많이 난대요. 오히려 그래서 차 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캠핑장이 아닌 곳에 캠핑을 하는 게 이게 사유지 같이 않아 보여도 누군가의 사유지긴 하거든요. 단지 그 소유자가 근처에 없을 뿐이고 어딘가에 진짜 어딨지 약간 이런 하지만 누군가의 소유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캠핑장이 정말 널리고 깔린 게 캠핑장이기 때문에 캠핑장 찾아서 캠핑하시지 그냥 웬만하면 그냥 캠핑장 가시고 아무 데서나 하지 말는 것도 이 지역 이제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조금 워닝을 주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가다가 내가 사진 찍고 보고 싶으면은 그냥 옆에 도로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런 데가 아예 없는 거예요? 도로 옆에? 가다 보면은 있어요. 중간중간에 있어요. 근데 세울 수 있는 곳이? 네, 중간중간에 아예 이게 갓길이라기보다 아예 그냥 만들어 놨어요. 밖에 막 테이블도 놓고. 테이블도 놓고 단 화장실이 없어요. 그 화장실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자연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곳이 있는데 근데 정말로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알기 때문에 정말 좋은 그런 약간 이제 아예 이렇게 테이블 있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곳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볼만한 것들이. 그러겠지. 근데 그건 말고도 볼만한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세우는데 웬만하면 그러지 말고 그런데 찾아가서 세우는 것도 되게 에티켓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곳에 뭐 패션이나 건축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제일 저는 패션은 정말 의미가 없고 그 왜 아이슬란딕 패턴 이래가지고 언니 거기는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울 산업이 또 되게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 이제 관광지 이제 뭐 그런 수도 이런 데 들어가면은 아이슬란딕 스웨터 파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왜 가끔 보면 여기 왜 이상한 무늬 이렇게 있는 스웨터 있잖아요. 뭐 아가일 같은 거? 약간 그런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약간 뻣뻣한 양 스웨터 뭐 100% 아이슬란딕 울 해가지고 그런 스웨터 있는 그런 게 약간 아이슬란드 패션이고 그다음에 뭐 그런 화석 그런 용암석으로 만든 액세서리 그런 약간 되게 약간 독특한 약간 되게 힙스터스러워요. 아이슬란드 사람들 생각보다 약간 우울한 날씨여서 그런지 사람들이 살짝 막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런 약간 힙스터스러운 액세서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벽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거가 약간 패션의 약간 그런 힙한 문화 오히려 조금 더 술, 뭐 재즈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근데 그래서 패션은 딱히 볼 게 없었는데 건축은 아이슬란드 건축이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그 지붕이 푸들로 돼가지고 풀로?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푸들이요? 풀. 그러니까 남극, 북극 푸들로 들었어 난. 푸들. 남극, 북극에 이제
그 에스키모들 사는 그 이글루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그 이렇게 이글루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약간 지붕에 풀들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그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뭔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버섯같이 생겼어요? 아니 버섯? 그냥 지붕인데 지붕이 살짝 흙 속에 박혀 있는 거가 땅에 박혀 있는데 이 지붕이 풀이에요. 그리고 나서 특이했던 건 아까도 이제 말했다시피 알록달록해요. 오히려 되게 막 예뻐요. 근데 막 그게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내 집 잘 찾아오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호색 띠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막 핑크 뭐 파랑, 빨강, 노랑 막 이런 색으로 벽들을 되게 많이 지붕이나 이런 외벽을 많이 칠해놨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아, 그러네. 이게 내가 보니까는. 말들 생긴 거 봐. 동해가. 아이슬란딕 털프하우스라고 네. 풀이 잡초 같은 게 이렇게 집을 싸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와집 같이. 그런 게 여기는 그거래네. 전통 건축이래네. 나는 엘리가 얘기했을 때 어떤 걸 생각했냐면은 흙집 같은데 이렇게 동굴도 아닌 것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 반지의 제왕이나 뭐 그런 데 나오는 그런 집인 줄 알았거든. 근데 멀쩡하게 집처럼 지어놓고 그냥 이렇게 지붕을 풀로 지붕이 덮어놨어요. 그러네. 그게 더 따뜻한가? 되게 신기한데? 아니 그거보다도 이 뭐 잡초가 자라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 그런 거 이제 보는 재미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알록달록한 건물에 조그만 집들 간간히 보여요. 대신에 되게 간간히 보이는. 지도를 봐도 느껴지더라고. 네, 되게 조금 띄엄띄엄 있는 게.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나면은 과연 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와줄까, 헬기를 띄울까, 막 이런 약간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왜냐면은 뭐 근처에 뭐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사람 볼 일 없고 굳이 내가 같이 간 여행 파트너 아닌 이상은 다른 사람이랑 말할 일 없고 자연에 홀려서 그냥 자연만 바라보면서 계속 달리면서 또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되게 좋겠다. 되게 좋았어요. 네. 이게 같이 간 사람하고도 관계도 되게 새로워질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가족끼리 가면 가족끼리 간의 그 이렇게 단합도 되게 될 것 같고 캠핑을 하다 보면은 너와 나, 모든 같이 간 사람들의 그런, 의무가 하나씩 또 생기잖아요.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뭐, 그러면서 또 하는 재미도 있는 것 그치. 같아요. 만약에 잘 맞는다면. 네. 그러게요. 우리 또 엘리 얘기, 또 이상한 나라의 엘리, 이렇게 또 듣고 있다 보니까 또. 여행 가고 싶어지죠. 네, 여행 가고 싶어지고 또 아이슬란드 가고 싶고. 맞아요. 또 자연과 또 이렇게. 하나 되어서. 정말 이 그러니까. 세상 만사를 다 잊고 싶군요. 난 지금 다 막 이렇게 벌써 다 돼서 뭐 렌트 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생각보다 혼자서. 많이 안 들죠? 네. 그런데. 그러게요. 여기 또 이제 비행기 값이 만만하니까 여기서 또. 맞아요. 쌀 때 사면은. 네.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도 한번? 뭔가 계획을 또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우리는 뭐 다 가려면은 일단 5시. 지금. 이게 어디 가나 비싸. 돈이 많이 들어 어디 가나. 거기다가 또 진짜 그렇겠네요. 먹을 거. 좀 먹어? 얼마나 많이 가져가야 되겠어? 또 좀 먹어? 우리 좀. 그래도 뭐 가야지 어쩔 것이요. 아니 뭐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애들도 우리 둘만 갈 수도 없고. 그죠? 가려면 또 다 같이 가야지. 그렇긴 하지. 그래요. 아유,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엘리.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되게 재밌는 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냥 아이슬란드에 맛배기로만 갔다 온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또 그래서 또 가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곳이에요, 거기가. 정말 얘기만 들어도 진짜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진짜. 엘리, 우리도, 여행 다른 데 또 갔다 와서 가끔씩 이 이상한 나라의 엘리를. 이상한 나라에. 네. 뭐 그거 있었잖아. 러시아 간 것도 있었고. 그래, 모스크바. 전 진짜 많은 여행, 또 동부 여행도 되게 특이한 거 많이 해봤어요. 그럼 가끔씩 해줘요. 동부 여행도 막
한겨울에 캐나다 갔는데 막 캐나다 퀘벡 사람들이 왜 왔냐고 나보고 왜 왔어 도대체 막 이 겨울에 여기를 막 이러고 그 엘리의 패션 워크도 재밌지만 이상한 나라의 엘리 그거 계속 좀 해봐. 가끔 종종 합시다. 종종 합시다. 재밌네요. 여행기. 제가 또 재밌는 여행 한번 또 하고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요. 이런 거 준비해줘서 고마워요, 엘리. 네. 재밌게 잘 들었네. 네. 제가 그 구체적인 지역 이름이나 막 캠핑장 이런 거는 이름을 말 안 했잖아요. 이거 방송하면서. 네네. 근데 어차피 말해도 모르고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제가 스위디시 아니요. 아이슬란드 언어인데요. 근데 네. 그 알파벳 쓰는 거 보니까는 꼭 살짝 그렇게 생겼죠. 스위디시처럼 그렇게 쓰더라고. 네. 지명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말해도 제가 이게 단어를 이거를 잘 발음을 확실히 몰라서 그냥 정말 궁금하시거나 정말 계획이 있으신 분들 저희한테 이제 이메일 주시거나 하면 제가 딱 그 정리해 놓은 그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릴게요. 대박. 그렇구나. 여기 스포큰 랭귀지가 아이슬란드. 네. 영어는 안 내요? 영어 잘해요. 영어 잘. 네. 그렇구나.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아이슬란드 사람 만나는 것보다 독일이었는데 아이슬란드 된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기로 와버린 사람들. 그냥 이민 온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젊은 그렇구나. 사람들 중에 심지어. 왜냐면 여기는 좋아서. 10년 살면 영주권을 준대요. 그냥 10년 살면? 네. 얼마 살기 힘들다는 얘기야. 사는 것 자체가 챌린지구만. 그러니까. 그렇구만. 다른 거 다 필요도 없고. 그냥 10년만 살면 돼. 일단 살아요. 영주권 줄게. 약간 이런. 인정. 그러면은 10년 버텼어. 인정. 인정해서 바로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거기서 왜 거기 영주권을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순간 거기 영주권을 알아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도대체 여긴 이민법이 어떻게 돼? 막 이러면서 다 필요 없어. 10년만 살면 줘. 미국 뉴욕에서 사는 건 녹록치 않은데 영주권 왜 이렇게 안 줘? 너무 안 줘. 정말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정말. 또 다른 스토리네요. 그러게요. 네. 이왕 말 나온 김에 또 이 미국 이민법과 관련된 우리 질문 있으신 분들 저희 다음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의 그 이민법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할 거거든요. 네, 저희한테 궁금하신 점 이메일 보내주세요. info.enwd@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엘리 다음번에 또 돌아올게요. 네. 재밌는 이야기로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네. 지금까지 건축가는 독해였고요. 저는 원래였고요. 탐험가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빠이. Love.